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초급 2A 어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어휘와 표현은 자기소개, 수업, 기숙사예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어휘는 자기소개. 따라하세요. 교환 학생, 대학원, 전공, 학년, 학기. 학년은 학년으로 발음해요. 학기는 학기로 발음해요. 그럼 이 어휘들을 예문과 같이 공부해 볼까요? 오늘 배우는 어휘는 한국의 학제와 관련 있는 어휘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학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같이 오늘의 어휘들을 공부할 거예요. 따라하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한국의 기본적인 학교는 여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를 기본적인 학교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주 어린 아기들을 맡아서 돌봐주는 곳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다니는 곳은 유치원인데 이것을 유아교육이라고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초등교육,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중등교육, 대학교, 대학원은 고등교육이라고 해요.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모두 다니고 한국은 교육열이 아주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까지도 졸업을 해요.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대학원에 가요. 대학원은 석사 또는 박사를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한국의 학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먼저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부터 한국 나이 4살 정도까지 다니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교육을 받기보다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유치원. 유치원은 한국 나이로 5살에서 7살 정도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한글, 요즘은 한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는 유치원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유아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곳을 유치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초등학교부터는 한국에서 의무 교육이에요. 모든 아이들은 이 초등학교에 다녀야 해요. 물론 부모님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가요. 초등학교는 한국 나이 8살에서 13살 정도의 아이들이 다니고 보통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6년 동안 초등학교에 다녀요. 여기서 1, 2, 3학년 요 학년 아이들은 저학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아직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너무 어렵지 않은 것을 배우는 단계의 아이들이 이 저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4학년, 5학년, 6학년은 우리가 고학년이라고 해서 조금 저학년보다는 어려운 학습 내용을 공부해요. 이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가 여기 초등학교는 초등교육이라고 했었죠? 중등교육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요. 먼저 중학교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중학교는 한국 나이 14살에서 16살의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보통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3년 동안 중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중등교육이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입학해요. 고등학교는 보통 한국 나이 17살에서 19살의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고등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요.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크게 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어요.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고등학교고 외국어 고등학교는 다양한 외국어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이렇게 다양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등교육을 마치면 고등교육, 대학교에 가요. 대학교는 전문대학과 종합대학이 있어요. 전문대학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대학교고 종합대학은 여러 가지의 분야가 하나의 대학 안에 있는 것을 종합대학이라고 말해요. 대학교는 보통 전문대학은 1학년, 2학년 이렇게 2년제 전문대학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3학년까지는 3년제 전문대학이 있어요. 이건 대학교마다 달라요. 그리고 종합대학은 보통 이렇게 4년제 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교육열이 아주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교를 졸업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취업보다 공부를 더 계속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대학원에 가요. 여기는 다 대학교죠. 하지만 여기는 대학원이에요. 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석사와 박사 통합과정, 석사, 박사 통합과정이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아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위를 받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학사라고 해요. 그리고 석사 과정을 다 공부하고 논문을 통과해서 졸업하면 석사 학위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석사라고 해요. 그리고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논문을 통과하고 졸업하면 박사 학위를 받아요. 이렇게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박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논문을 다 쓰고 통과해서 졸업하면 학위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석사 또는 박사라고 해요. 하지만 논문을 쓰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논문을 쓰지 못하고 아직 졸업은 못한 사람들,
석사 과정을 마쳤지만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석사 수료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박사 수료라고 해요. 여러분, 한국의 학제 조금 어렵지만 알아두면 여러분이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의 학기. 이 학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한국의 학기는 보통 1학기, 3월에 시작해서 보통 7월까지 1학기가 있어요. 그리고 9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2학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1학기는 3월에 시작해요. 그리고 2학기는 9월에 시작해요. 그리고 중간에 1월에서 2월은 겨울방학, 7월에서 8월은 여름방학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한국은 3월에 입학식을 해요. 그리고 2월에 졸업식을 해요.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9월에 입학식을 하죠. 그리고 여기가 1학기예요. 하지만 한국은 3월에 입학식을 하고 3월부터 7월이 1학기, 그 다음 9월부터 12월이 2학기예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때요? 언제 입학을 하고 1학기, 2학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나라와 한국의 이 학기가 어떻게 다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따라하세요. 전공. 전공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전공이라고 해요. 전공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서울대학교에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 같이 볼까요? 서울대학교는 종합대학이에요. 종합대학. 종합대학은 여러 가지 전공이 하나의 대학에 있는 것을 종합대학이라고 해요. 서울대학교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체육대학, 의과대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때 이 각 대학들의 전공이 있어요. 인문대학에는 국어 국문과, 영어 영문과, 언어학과, 철학과, 사학과가 있고 공과대학에는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학부 등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단과대학 안에 전공이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전공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경영학을 전공해요 라고 대답하거나 저는 경영학과에 다녀요 라고 말해요. 이때 경영학은 전공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경영학과는 그 전공을 배우는 하나의 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전공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전공의 이름을 말하고 뭐뭐을 전공해요 라고 대답하거나 어떤 과 이름을 말하고 어디에 다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다시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영어 교육과를 다녀. 그러면 전공이 뭐예요? 하면 저는 영어 교육학을 전공해요 라고 말하거나 저는 영어 교육학과에 다녀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공을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교환학생. 예문을 같이 읽을까요? 저는 교환학생이에요. 미국에서 왔어요. 올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어요. 교환학생, 교환은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교와
미국에 있는 하버드에 있는 학생이 서로 바꾸는 것. 학생을 이렇게 서로 바꾸는 것을 교환 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생이 미국으로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미국의 하버드에 있는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바꿔서 학교를 바꿔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교환 학생이라고 해요. 요즘 많은 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처음부터 유학을 오기보다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지 꼭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와서 6개월 또는 1년 정도 한국에서 생활한 후에 다시 한국으로 석사나 박사, 이렇게 대학원 과정으로 유학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환학생으로 한국으로 오세요. 두 번째 어휘, 수업. 따라하세요. 출석, 결석, 지갑, 성적. 이 어휘들을 예문과 같이 공부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출석.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수업에 갔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안나씨, 리키씨.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이 수업에 왔는지 확인하는 것을 출석을 부르다라고 해요. 이때 석은 자리라는 뜻이고요. 출은 자리에 와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림을 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사람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결석.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민수 씨가 아파서 결석을 했어요. 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고 석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리에 없다. 그래서 결석이에요. 출석의 반대말이 결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석했어요 또는 결석했어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림을 보세요. 지금 학생이 지금 왔어요. 지금 10시 30분이에요. 학생이 수업에 늦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지각.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늦잠을 자서 수업에 지각했어요.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가는 것을 지각하다라고 해요. 친구하고 약속을 1시에 했어요. 그런데 차가 밀려서 또는 우리가 막혀서 라고 말하죠. 차가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또는 지각했어요 라고 말해요. 1시인데 여러분이 1시 4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또는 지각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지금 여기 학교예요. 그런데 학생이 아파요. 지금은 10시예요. 학생이 아파서 집에 가요. 이렇게 학교에 왔다가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다시 집에 가는 일 또는 다른 장소로 학교를 나가서 다른 장소를 가는 것을 조퇴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조퇴.
여기서 퇴라는 것은 나가다라는 뜻이고 조는 일찍이라는 뜻이에요. 일찍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갑자기 아파서 학교를 조퇴했어요. 또는 여러분 회사, 갑자기 일이 생겨서 회사를 조퇴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각을 자주 해요? 조퇴를 자주 해요? 지각, 조퇴 둘 다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성적, 성적. 여러분이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의 결과를 성적이라고 해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이번 시험 성적 나왔어요? 네,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왔어요. 잘 보세요. 와, 성적이 아주 잘 나왔어요. 이럴 때 성적이 좋다, 성적이 잘 나오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반대 표현은 성적이 나쁘다, 성적이 안 나오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나빠요? 열심히 공부하면 모두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어휘, 기숙사. 따라하세요. 규칙, 안내문, 게시판, 모임. 이 어휘들을 예문과 같이 공부해 볼까요? 어디예요? 기숙사예요. 따라하세요. 기숙사.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는 학교 또는 회사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들을 위해 마련해진 장소예요. 여기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곳을 기숙사라고 해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기숙사에 10시까지 들어가야 해요. 보통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장소는 이러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10시까지 들어가야 해요. 보세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선생님이 지켜야 할 것, 학생이 지켜야 할 것, 문학 수업 규칙.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규칙이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규칙.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반 친구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었어요. 규칙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규칙을 잘 지켜요?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할 때는 꼭 규칙을 지키세요. 따라하세요. 게시판.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 또는 안내문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은 것을 게시판이라고 해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학교 게시판에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학교 게시판에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 또는 안내하는 내용들은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을 게시판이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안내문.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게시판에 있는 안내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게시판에 다양한 정보들을 안내하는 것들. 이것을 안내문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정보가 있네요. 그런 사람 구하는 안내 또는 이렇게 다양한 새로운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것을 안내문이라고 해요.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안내문이 게시판에 많이 붙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모임. 모임은 명사예요. 동사로 모이다 라고 해요. 무엇이 모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모임이라고 해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과제 모임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과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과제 모임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오늘 저녁 모임이 몇 시예요?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저녁 모임이라고 해요. 여러분 모임 자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모임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 모임,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모임 또는 이렇게 저녁 모임 또는 학생들은 이제 과제를 같이 하기 위한 과제 모임이 아주 많아요. 오늘 배운 어휘들을 연습해 볼까요? 사진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대답하세요. 1번 모임 2번 기숙사 3번 게시판 4번 규칙 여기 3번에 요거는 뭐예요? 네, 안내문이에요. 안내문. 더 연습해 볼까요?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여러분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올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어요. 2번, 여러분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선생님께서 출석을 확인하셨어요. 또는 우리가 부르셨어요 할 수도 있어요. 출석을 부르다, 출석을 확인하다. 3번.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왔어요. 성적이 잘 나오다 반대말 뭐예요? 성적이 안 나오다 또는 성적이 나쁘다. 성적이 잘 나오다 또는 성적이 좋다. 4번. 여러분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늦잠을 자서 수업에 지각을 했어요. 늦었어요. 지각했어요. 같은 뜻이에요. 5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 씨가 아파서 결석을 했어요. 나오지 못하다. 결석이라는 뜻이에요. 결석의 반대말은 뭐예요? 네, 출석, 결석 반대말이에요. 오늘 배운 어휘 어때요? 조금 어려워요? 꼭 복습하고 많이 연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